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업체의 약세를 주도한 데다가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199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 중에 나스닥이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네, 조금 전 10시 45분에 발표한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는 이전 62.1, 예측치 63.1을 상회한 63.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노란톡을 통해서 보다 더 활발한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해외 선물에 관련된 질문 이것저것 아무거나 많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도 들어가 있고 저희 PD님도 노란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마스터님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질문도 해도 되나 싶은 질문도 하셔도 되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열려 있고요.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쉽게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월요일장은 차트 남자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차트 남자입니다. 월요일 또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요새 시장이 너무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참 되게 아이러니한 시장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오늘은 좀 자세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오늘 자세하게 거시적인 이 경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또 8월에 또 첫 거래일이고 그리고 또 월요일 장입니다. 오늘 말씀도 거래일 그리고 저 시장을 살펴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차트 남자 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시장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피크아웃 우려가 확대되면서 고점 레벨 부담감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델타 변이 확산과 경제 성장 우려에 7월 한 달간 1.26% 상승했습니다. 오일은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수요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유로 FX는 유로존 2분기 GDP가 전년 대비 13.7% 성장하면서 회복 지속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나스닥과 유로 FX까지 이슈 체크해 봤는데요. 그럼 먼저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기사는 이 CNBC 기사인데요. 제목은 There's an unemployment cliff coming. More than 7.5 million may fall off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코로나 실업 수당이 곧 종료된다. 실업 절벽 오나? 라는 제목인데 내용을 살펴보시면 수백만 명의 실업자 미국인이 약 한 달 안에 코로나 시대에 받던 실업 수당 지원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 benefits cliff, 그러니까 즉 혜택 연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중앙기금 상위 관계자는 말했다고 하는데요. 혜택의 중단은 수혜를 받고 있던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혜택을 받고 있던 대상은 장기 실직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라든지 뭐 임시직 그리고 프리랜서 등 일반적으로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런 불적격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7월 10일 현재 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750만 명의 사람들이 9월 6일 노동절까지 혜택을 받고 또 그 이후에는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연방정부의 실업보험을 가입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9월 6일 이후에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거의 300만 명인 것으로 추산이 되고 또 기존보다는 한 주당 300달러가량 좀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경제는 과거의 어떤 침체 시기보다는 빠르게 회복이 됐고 또 현재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더 커진 수준이라고 상무부가 지난 목요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고용 또한 지난 몇 개월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서 거의 700만 개의 일자리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몇몇 경제학자들은 노동자들이 취업 전선으로 돌아가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주 정부의 이런 수렵수당과 같은 혜택이 아니라 전염병과 관련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속보가 하나 있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7월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60.6이었는데 예측치인 60.9보다 하회한 59.5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맞선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나스닥 시황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나스닥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1% 상승한 14,96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은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오늘 나스닥 추세는 일단은 무조건 좀 매수로 좀 바라보고 있고, 사실 일단은 좀 매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14,950포인트. 저는 이 중요 이 라운드 피겨 존이라고 하는 이 14,950포인트가 오늘은 좀 중요하게 가격대에서 이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도 설명을 좀 드릴 거지만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14,950포인트이기 때문에 V자 반등으로 다시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고려하시면서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다 보니까 최소 못해도 두 파동까지는 지켜보시고 매수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4,950포인트에서 매수 전략을 짚어주셨는데요. 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일단은 일봉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나스닥이 뭐 최근 여러 가지 이제 우려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FOMC에서도 뭐 물론 이제 내용들이 나왔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는 이제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나스닥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참 저도 이제 나스닥을 계속 이제 차트를 보는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차트가 있을까? 나스닥 외에 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나스닥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사실 나스닥이 좀 조정 포인트가 내려왔을 때 저는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좋겠다. 그러니까 뭐 조정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겁내시지 마시고 저점에 대한 매수 전략이 좀 저는 좀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뭐 일본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전일 캔들을 보시다시피 지금 7월 30일 캔들 즉 저번 주 금요일 캔들이죠. 금요일 캔들 이후가 21선이 좀 돌파가 안 됐어요. 일봉상에서 봤을 때 지금 21선에 돌파가 됐던 시점은 7월 19일 이후로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반등이 세게 나오고 나서 다시금 21선까지 내려오는 국면이었지만 금요일 기준으로 21선을 지지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종가 기준으로 21선이 훨씬 더 크게 위에서 종가가 끝났기 때문에 21선이 돌파됐다라고 이제는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미 이제 고점 부근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 팡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선반영이 좀 됐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오겠지만 조정 이후에 다시 매수세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높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매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 지금 현재 11선 근처인 14,950포인트 시점에서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점 포인트는 어디까지 열어둘 수가 있냐면 14,830포인트 기준점으로 열어둘 수가 있을 것 같다. 자, 그 기준 마진은 어디로 이제 설정을 하면 이제 좋겠냐면 이 매수 추세가 강하게 나왔을 때 있죠. 상승 마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 기준점이. 이렇게 이제 마디가로 하나 설정을 해 놓으시고 이 추세가 지금까지는 제일 강했던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저가 라인대와 고가 그다음에 중심 가격대는 상당히 중요 가격대로 설정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예견일 수도 있지만 항상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요 시세가 터졌던 부분에서 고가와 저가, 그다음에 이 중심 가격대는 미래에도 정말 중요하게 가격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추세의 마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기준점에서 우리가 중심 라인대를 체크를 해보게 되면 지금 어디 가격대가 가장 중요한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포인트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기준점으로 보면은 한 810포인트에서 800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럼 오늘 기준점은 저점 포인트가 여기까지 이탈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일단은 무조건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이게 60분봉 추세상에서 우리가 추세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구간대는 일단은 중심선 가격대 위에서 가격이 놀고 있다 보니까 매수에 대한 추세가 장기적으로 좀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추세 자체가 중심선 아래 가격대에서 놀고 있으면은 뭐 사실 매도에 대한 추세가 맞다라고 해도 뭐 이상한 그림은 아닌데 지금 가격대 상에서는 위에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점에서 저점이 어디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14,810포인트에서 14,800포인트 이 기점이 오늘의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최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60분봉 기준점에서는 일단은 매수에 대한 추세가 세다 보니까 매수에 대한 추세로 가져가겠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좀 좁혀서 지금 이 구간대에서 이제 중심선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 있었던 방향성을 보게 되면은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 포인트 나왔고 하락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단은 쌍바닥을 찍어줬었고 고가 라인 때도 지금 충분히 못 넘어주는 그러한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레인지 폭이 상당히 크죠. 800포인트 기점에서 우리가 고가 상단인 이 15,000포인트까지 즉 한 200포인트 레인지를 앞두고 계속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또한 그러한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일단은 1차적으로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중심 가격대죠. 자, 음봉이 장대 음봉을 한번 터졌던 요 구간대들의 중심 가격대로 우리는 체크를 해보게 되면 14,950포인트로 딱 맞춰져요. 라운드 피겨존이기 때문에 심리선으로, 즉 심리적으로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심 가격대에서 저항이든지 돌파되면 또다시 지지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가격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늘 관점에서도 이 구간대가 일단 한번 지지를 받았지만 이 가격대가 다시 하단 이탈 나오면은 우리가 14,810포인트까지 저점을 열어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점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매수 전략을 가져가든지 이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그 포인트 잣대가 저는 14,950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은 이 추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지금 매수에 대한 추세가 유리하지만 이 피보나치 즉 차트 툴에 들어가셔가지고 조정대 비율로 보게 되면은 지금 가격대가 중요 가격대인 게 여러분들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즉 저점 포인트부터 고점 포인트를 이은 겁니다. 그러면 피보나치의 조정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14,95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에서 지금
0.618이라고 하는 이 되돌림 비율 값이 지금 14,970입니다. 20포인트밖에 레인지가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14,970이랑 14,950포인트가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구나. 이거를 1차적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미 피보나치에 대한 이 보조 지표도 이미 14,950과 14,970 라인대가 중요하다라는 이 가격선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준점을 오늘 자태를 가져가시고 추세를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매물대가 이탈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최소 못해도 12시 분봉은 어느 정도 확인하시고 매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기준점에서 14,950포인트가 지켜주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 추세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오늘 상단 고점 부근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전략도 짧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매수에 대해서 좀 짧게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이 시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발표된 이 지수가 좀 의미가 있는 지수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뭐 발표가 됐는데 사실 저번 주에 발표된 이 GDP 경제 성장률이 네. 조금 영향이 클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관련 이제 PPT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관점에서 가장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만약에 이제 작용을 했을 경우에는 잠시만요. 예. 자, 경제 성장 우려가 우리가 첫 번째로 일단은 좀 우려되는 점이고 두 번째로 테이퍼링, 그다음에 뭐 세 번째로 말씀드려봤을 때 달러 강세 현상인데 아무래도 이제 GDP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습니다. 뭐 시장 예상치 자체가 원래는 이제 8.4%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 좀 많이 하회한 한 6.5%에서 6.4% 정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시장에 대한 걱정이 이제는 지금 본격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 자체는 뭐 지금 계속 존재하고 있는 모멘텀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부양책이랑 뭐 각종 이제 유동성 공급이 시작됐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유동성 공급이 너무 과다하게 이제 풀어지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경제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기대치가 상당히 컸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시장이 그렇게 컸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 백신까지 이제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그때 상황으로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미국채 금리가 지난 이제 작년 기준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부진해 있었었는데 금리 자체가 근데 좀 많이 올라왔었어요. 1.7%까지 올라왔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기대치가 조금 실망이 어떻게 보면 좀 실망감에 증시에 대한 상승을 좀 막아주고 있지 않나, 좀 어느 정도 제한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GDP 경제 성장률 이거 발표를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다시 페드의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좀 테이퍼링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 시점에서 테이퍼링을 하게 될 경우 신흥국의 자산시장에 자금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3년도 때가 테이퍼링의 시초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상황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테이퍼링이 하고 나서 미국 경제 성장이 그렇게 뛰어나게 좋았던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벤 버냉키라는 이제 파월 전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테이퍼링을 시행을 했었죠.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뭐 미국 증시도 무너지고 뭐 한국 증시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자금 이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이 좀 타격을 많이 크게 받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관점에서 경제 성장이 안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 봤을 때는 그 타격이 상당히 세다. 여기서 이제 뭐 경제 성장이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 봤을 때는 테이퍼링을 해도 괜찮잖아요, 사실. 테이퍼링 하는 이유 자체가 경제 성장이 안 나오고 이제 잘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돈 푸는 거를 줄인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시장 분위기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이 형성돼 있는 기대치보다는 충족을 못 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지표들이. 그래서 이러한 실제적으로 발표하는 지표들이 다소 실망이 되면서 오히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조금 멀어지는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8월 달에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라면 저는 금융시장이 좀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테이퍼링 관련해가지고 지금 테이퍼링 하게 되면 네. 시장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좀 잘 버텨준다. 뭐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제 기준점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때는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되어줘야만이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지만 지금 경제 성장이 되게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지만 사실 시장의 어떻게 보면 금융 시장도 이 방향성도 사실 기대치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선반영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이 크게 나올 것으로 반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경제 성장이 안 나오고 있는 국면이죠. 거기에 대한 조정이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 FOMC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이 뭐 테이퍼링의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MBS 모기지나 여러 가지 미국채 관련해가지고 얘기도 했고 최근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라고 이제 제임스 블라드라는 총재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 비두길파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최근 이제 매파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테이퍼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 즉 최근에 있었던 이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은 테이퍼링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을 조금씩 하면서 우리가 시장의 방향을 보면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테이퍼링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8월 잭슨홀 미팅 때 테이퍼링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8월 달에 좀 나오면은 경제 성장이 안 나오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사실 금융시장이 좀 조정이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코스피 시장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히려 더더욱 더 무너질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두 번째 시장의 걱정에 이제 두 번째 이유로 좀 뽑을 수가 있겠는데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유로 봤을 때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면 달러에 대한 강세 현상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으로 인한 달러 강세 현상 속에서는 사실 미국의 지금 부채 비율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뭐 22조인데 지금 부채 유예 기간이 지금 비상조치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예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합의를 볼 수 없는 기간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좀 위험이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통과 시점이 뭐 예를 들은 것보다 한 9월 달 지금 상원이 지금 휴회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9월 달에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달러 강세 현상이 좀 나오게 되면 이 달러 부채 부담이 오히려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성장이 지금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풀어줌으로써 지금 성장을 계속 달려야 되는 국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달러 강세 현상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미국이 성장이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 성장이 약해지면 이게 사실 피라미드 관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차례대로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무너지는 건 뭐 미국이 망할 이유는 없겠지만 신흥국에 대한 증시가 상당히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달러 강세 현상이 충분히 걱정할 만한 재료로 이제 판단이 된다. 그래서 뭐 지금 국면에서 봤을 때는 달러가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긴 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제가 2분기 GDP 성장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사실 좀 대두되는 거는 우리가 자, 지금 성장률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잭슨홀 미팅에서 열리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네. 테이퍼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많이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사실 많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추세대로 간다라면 사실 2023년에 금리 인상 시사를 많이 했었죠. FOMC 뭐 최근에 점도표를 보게 되면 2023년에 금리 인상을 투표를 한 이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2023년에도 이제 불가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래서 저는 2024년에는 이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네. 테이퍼링을 한다. 자, 테이퍼링을 한다라면은 사실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 국면이죠. 근데 우리가 작년에로 놓고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좀 따지고 볼게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완전히 좀 무너졌었죠. 네. 그죠? 그리고 뭐 재봉쇄 조치도 일어나고. 근데 그때에 대해서 이제 양적 완화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기를 계속 부양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 작년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뭐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네. 돈을 거의 못 번 사람이 바보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의 증시의 상황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지금 국면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제 성장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이거거든요. 이거 오히려 테이퍼링을 좀 늦춰야 되는 시기 아닌가? 오히려 좀 돈을 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계속 유동성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더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일단은 좀 제 기준점에서는 일단 좀 그것은 좀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게 물론 이제 FOMC 관련해 가지고 스탠딩 레포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레포 얘기도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뭐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테이퍼링은 시행은 하겠지만 이것을 스탠딩 레포로 좀 어느 정도 방어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FOMC 주된 핵심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레포 시장 자체가 지금 국면에서 봤을 때 레포라는 게 뭐 은행끼리 사실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 들으셨겠지만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레포 시장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레포 시장에 그냥 레포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전문가님들이 이제 또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레포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또 질문을 여쭤봐도 될까 싶어서. 네. 근데 연준이 다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여러 은행들이 네네. 그 역할을 할 은행들이 수 있게 좀 역할을- 완화하는 정책이다. 좀 약간 비슷했어요. 네. 사실 좀 이제 좀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뭐 레포 시장이 이제 레포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뭐 테이퍼링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포 시장 자체가 지금 은행이랑 결국에 은행이랑 이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장기 국채를 담보를 해가지고 은행이 장기 국채를 사놨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러면 그 장기 국채를 사놓은 거를 해가지고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단기 자금으로 막 끌어옵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중은행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신한은행이 있고 뭐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신한은행이 장기 국채를 샀는데 어떻게 보면 돈을 또 막아야 될 게 있을 겁니다. 은행에서도. 네. 그럼 단기 자금을 확 끌어야 되는데 지금 장기 국채를 사서 돈이 없어요. 근데 요거를 기업은행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장기 국채 담보로 단기 자금을 좀 끌어올 수 있냐, 빌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기업은행 쪽에서 장기 국채 담보로 돈을 주는 거예요. 단기 자금을. 그러면 그 돈으로 계속 유동성을 굴리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을 이제 레포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사실 뭐 경기 부양책이 상당히 좀 컸었잖아요. 뭐 바이든이 이제 뭐 1.9조 달러 통과시켜버리고 유동성이 상당히 좀 공급되는 와중에서 이 레포가 사실 장기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지금 은행들 사이에서도 너도 나도 다 장기 국채를 가지고 있어서 단기자가 이게 이제 단기로 자금을 못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단기 자금을 못 빌리는 그런 이제 형국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은행들 사이에서도 1.7%까지 솟았었던 이 미국채 금리가 있었었는데 이 미국채 금리가 1.7%였고 그때 우리가 한참 치솟을 때 있었잖아요. 금리 자체가. 그래서 이 미국채 금리가 1.7%고 단기 금리가 0.2%였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은행들 상태에서도 그때 은행들이 단기에 대한 금리는 0.2%고 장기 금리는 1.7%인데 단기를 사시겠어요? 장기 채권을 사시겠어요? 앵커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0.2%에 대한 단기 채권이 있고 네. 장기 채권 1.7%의 채권이 있는데 네. 뭘 사실 것 같아요? 금리가 0.0.2%예요. 네, 1.7%고 단기 채권은 0.2%예요. 그럼 뭐 사실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0.2% 채권을 사시는 거예요? 네. 저라면 장기 채권을 살 것 같아요. 왜요? 1.7%다 보니까 이자율의 금리가 훨씬 더 높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 채권을 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은행들도 생각이 좀 비슷했던 거죠.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 채권에 대한 금리로 몰린 겁니다. 1.7%까지 솟아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장기 국채를 너도 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레포 시장은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이 레포로 거래를 하는 그 프로그램이 형성이 됐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좀 장기 국채를 던져야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 거죠.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물가 상승이 오르고 결국 국채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국채를 던지려고 합니다. 은행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들도 그럴 것이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페드가 나오게 된 거죠. 내가 너네들을 구원해 주겠노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레포를 도입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영레포보다는 조금 또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레포가 여기에서 이제 스탠딩 즉 이제 상시로 열어둔다라고 해가지고 스탠딩 레포가 도입이 돼요. 그래서 결국엔 금융기관들도 너도 나도 장기 국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단기 자금으로 대출을 못 해주다 보니까 이거를 국채를 던지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결국엔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 수요도 적어지게 되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 장기 채권을 던지면서 이 자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금리가 이렇게 치솟게 되겠죠. 만약에 팔게 될 경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페드가 레포, 즉 스탠딩 레포를 도입함으로써 장기 채권에 대한 금리가 치솟을 가능성을 좀 일조에 좀 막아줬다라는 게 이제 좀 가장 중요한 FOMC에 대한 핵심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을 좀 도입을 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증시의 큰 하락은 좀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사실 시장에 대한 뭐 컨센서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저는 경제 성장이 안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좀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아, 이 스탠딩 레포가요? 그죠? 그러니까 스탠딩 레포라는 거는 기존의 채권을 사놨다는 거를 그냥 던지지 않기 위해서 방어 역할만 해줄 뿐이지 예. 그것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국채 금리가 뭐 치솟을 수 있게 하는 거는 오히려 좀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지금 월에 $1,200를 매입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매입을 해준 거를 오히려 좀 축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이 스탠딩 레포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충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제 성장이죠. 성장이 안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 테이퍼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스탠딩 레포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채권을 이제 뭔가 이제 시장에다가 팔다 보니까 은행이 팔다 보니까 요거를 좀 방어해주는 역할이 될 뿐이지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뭐 걱정을 안 해도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8월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테이퍼링 관련해 가지고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지.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또 어떻게 형성이 될지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성장이 부진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테이퍼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뭐 페드나 중앙은행 측에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 이거는 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라고 이제 일축을 할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방향이 나오게 된다면 지난해와 같은 유동성 시장이 다시 연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이제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못하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 관계상 설명 드리지 못해가지고 제가 노란 톡방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마스터님 지금 유튜브에 마리오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점이 끝내주신답니다. 이 14,950포인트를 짚어주셨잖아요. 자리값으로. 네, 14,950포인트에서 딱 재반등을 이 나스닥이 또 해줬다고 하시네요. 아, 역시 지금 네, 일단은 뭐 마스터님. 나스닥 얘기하는 중이어가지고 제가 네.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항상 그래요. 제가 60분 봉상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네. 여기서 이제 사실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단기 차트가 있고 우리가 장기 차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기 차트는 뭐 예를 들어서 1분 봉에서 3분 봉, 뭐 5분 봉이 됩니다. 이게 이제 단기 차트고 장기 차트는 60분 봉부터 120분, 뭐 240분, 그다음에 1봉 이렇게 이제 장기 차트를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지지저항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지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단기 분봉에서는 이탈이 많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지지저항이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60분 봉상에서 봤을 때는 항상 캔들이 꼭 아래 꼬리를 형성하고 종가 기준으로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중요 포인트 내에서 이러한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여주게 되면 항상 매수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 포인트는 14,950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드렸던 이유 중 하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서 차트를 보시면 저처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차트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명심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나스닥 관련해서 또 시장뿐만 아니라 자리값과 그리고 차트도 한 번 더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앞서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신세계 리턴즈의 노란톡이 더욱더 활발해질 예정입니다. 소통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할 예정인데요. 방송 중이든 또 방송 이후든 계속해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즉시 입장도 가능합니다. 해린이든 또 해외 선물을 잘 아는 전문가이든 아니든 누구든 들어오셔가지고요. 어느 질문이든 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저희가 노란톡 화면 띄워드리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구상 중에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오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오일 외신 기사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일 기사 소개해 드리면요. Oil prices slide on worries over China economy and higher crude output이라는 제목입니다. 중국 경제 우려와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유가가 하락했다라는 제목인데 유가가 세계 2위의 석유 소비국인 중국의 공장 활동이 17개월 만에 가장 느리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난 후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월요일에 하락을 했습니다. 7월에 중국의 공장 활동은 원자재 비용 상승과 장비 유지 보수 그리고 악천후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면서 거의 1년 반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세계 2위 경제 규모의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해졌는데요. 오펙의 7월 산유량은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이 원유 수요 전망은 불안전한 상태이고 아마도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질 때까지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인도의 일일 휘발유 소비는 지난달에 코로나19 봉쇄 정책을 완화하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고 또 휘발유 판매는 낮아져서 7월 산업 활동이 침체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일 관련 외신 기사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뒤에 마스터님과 함께 오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오일 시세 먼저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오일은 2% 하락한 72.4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오일은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마스터님과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은 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뭐 V자 반등이 완전 크게 나왔어요. 잠시만요. V자 반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고 지금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일단은 좀 조정이 내려오고 있는 국면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거는 V자 회복 이후에 횡보를 했던 구간대로 일단 중요 포인트로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1달러 선에서 뭐 72달러 선까지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좀 내려오고 있는 국면인데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지지가 될지 뭐 저항이 될지 아니 뭐 돌파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가격대 선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윙 관점에서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2달러와 이 71달러 중간 가격대인 71.60달러 선과 71.70달러 선에서 매수 대응하는 게 저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리값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보다 좀 자세하게 차트 좀 살펴봐 주시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뭐 앞서 이제 좀 말씀드렸다시피 60분봉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제가 중요하게 쓰는 보조 지표들은 매물대거든요. 근데 지금 매물대들 보면요. 71달러와 72달러 부근대에서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요게 29. 거의 6%로 자리할 만큼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가격대에서 사실 뭐 V자 반등이 나왔잖아요. 하락 이후에 우리가 차트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이제 V자가 나온 거예요. V자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제 횡보를 했었던 과거에 이렇게 이제 횡보에 대한 가격대를 형성을 해줬죠. 근데 그 이후에 한 몇 일 동안 횡보를 했었어요. 몇 일 동안 횡보를 하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럼 추가 상승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매수에 대한 포지션들은 이미 여기서 이제 다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이미 다 수익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조정 시에 매수를 받는 거는 저는 그래서 추천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부터 확인을 하시냐면 제가 중요 가격대를 설명을 했죠. 71달러부터 72달러. 이 부근에서 횡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이 많이 포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가격대에서 지지는 받겠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큰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은 일단 적어요. 왜냐하면 자리 싸움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대에서 어느 정도 횡보 이후에 저점 이탈이 되든 뭐 고점 이탈이 되든 다시 지지돼가지고 반등이 나오든 이 포인트 시점에서 저는 조정 시의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가격대는 72.60달러 선과 72.70달러 선 이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역헤드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매수 전략 충분히 가져가셔도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매수 전략 좀 스윙 관점에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오일 관련해가지고는 좀 시장을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사실 이슈 자체가 그렇게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트레이딩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오일 트레이딩 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골드를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은 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포지션 값 주시하시면서 매수 트레이딩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오일 정리해 주셨고 오일보다는 이제 골드를 트레이딩하는 게 낫다고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차루미님께서 유유 공부 좀 해야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란톡 통해서 공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즉시 입장도 가능합니다. 네, 그럼 바로 골드 시세부터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골드는 0.07% 오른 1,81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골드 지금 현재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마스터님과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올 매수네요. 예, 오늘은 올 매수인가요? 오일 매수, 나스닥 매수. 네. 그래서 골드까지 매수.
자, 일단은 뭐 골드를 계속 일단 매수에 대한 팻말을 들었지만 골드는 사실 큰 추세는 없어요. 추세는 사실 없습니다. 큰 추세는 없는데 네. 이 단기 트레이딩이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내려오게 된다면 매수를 좀 대응을 해볼 수 있다. 네. 근데 사실 매수도 그렇게 크게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요 자리대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어느 정도 조정값이 연출된다면 네. 저는 1810달러 선, 1810달러 선에서 매수 대응을 해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고가 상단이 1837달러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익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어떻게 보면 골드의 방향성, 큰 추세는 없다 보니까 매수는 박스권 대응에 되게 알맞다. 상당히 좀 알맞게 좀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1810달러 선에서 매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810달러 선에서 매수 대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단기 대응 자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일이라든지 이제 골드는 그냥 단기로 대응해 보기를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차트 혹시 짚어 주실 수 있나요? 차트보다는 이제 오히려 좀 시황적인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 예, 시황적인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게 예. 골드는 이제 사실 뭐 여러 뭐 이슈들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때까지 나온 이슈들이 이슈예요. 골드는. 아, 골드가요? 네. 그래서 골드를 왜 명언 이렇게 같네요. 예, 왜 골드를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제 60분봉 상에서 보면은 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60분봉 보면은 지금 추세 자체가 아예 없죠. 어. 근데 이렇게 아예 없는 이유가 사실 지금이 경제 성장이 되게 애매모호해서 그런 거예요. 애매모호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GDP 발표하고 오히려 경제 성장이 조금 낮아졌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게 작년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골드가 1,600달러 선까지 내려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부양책이 되고 뭐 제가 서두에 나스닥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는 일단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고요. 근데 지금 국면에서 봤을 때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기대한 만큼은 아니네? 라고 작용을 하면서 금리 인상이 좀 멀어진 겁니다. 시기 자체가. 시장 분위기가 금리 인상은 앞으로 좀 멀겠네? 그러면서 단기 금리가 조금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사실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시사를 하면은 단기 금리에 대한 채권 시장이 올라야 돼요, 금리가. 단기 금리가 좀 오르는 국면인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단기 금리가 좀 내려오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단기 채권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냐면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 앞으로 좀 멀겠네.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다시 골드에 대한 수요를 자극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에 상관이 없잖아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오히려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이 기대가 있게 된다라면 이 골드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금리의 매력이 있으니까. 금리가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그 얘기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골드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수는 없는데 네. 지금 관점에서는 다시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 멀었기 때문에 지금 골드가 1830달러 선까지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국면은 애매모호한 국면이기 때문에 딱 박스권에 대한 차트가 맞아요. 그래서 박스권에 대한 차트가 맞기 때문에 박스권에 맞게 트레이딩을 가져가셔라. 그러면 1810달러 선 지금 매수 반등 나오고 있죠. 저는 상당 고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골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인기가 없던 골드가 7월 한 달간 1.26%가량 상승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